안녕하세요, 어신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입질의 추억으로 활동하고 있는 어류 칼럼니스트 김지민입니다. 8월 가장 무더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한두 종류만 알아보고 나머지 하나는 야영 낚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일단은 보리멸과 청보리멸, 지금 한창 원투 낚시로 잡을 수 있는 어종인데, 자, 우리나라에는 보리멸과 청보리멸이 같이 서식을 합니다. 서로 이제 비슷하게 생겼어요. 보통 이게 지역에 따라서 이제 모살치, 모래문저리, 바다 모래무지라고도 불립니다. 자, 외형적인 특징을 비교하자면 보리멸과 청보리멸이 약간 형태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보리멸 같은 경우는 거의 유백색이죠. 일정한 무늬 없이 깨끗하게 약간의 노란색만 띄고 있다면, 청보리멸은 요 가운데 측선을 중심으로 살짝 푸른 기운이 돌고 있고요. 등 지느러미를 보면은 작은 깨알 같은 반점들이 이렇게 산재 있습니다. 자, 이게 시즌은 주로 여름이죠. 얘들 산란기가 한 6월에서 8월 사이고, 요 시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바닷물이 많이 더워질 때 그때 낚시가 이루어집니다. 보통 이제 보리멸 같은 경우는 다 자라면 한 30cm까지 자라는데 평균 씨알이 한 20cm 내외 정도 될 것이고요. 청보리멸은 보리멸보다 조금 더 남방계 어종입니다. 그리고 다 자라면은 한 50cm까지 자라는데 요것도 한 30cm 정도 내외가 많이 잡힙니다. 이게 청보리멸이 조금 더 크죠. 보통 일반적인 분포지가 이제 보리멸 같은 경우는 서해 중부지방, 동해 중부지방부터 시작해서 제주도까지 북부만 아닌 대부분의 지역에 서식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청보리멸은 남해안 일대와 제주도, 그러니까 조금 더 남방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서식지 환경을 보면은 날씨가 맑고 바람이 없어야 되고 파도가 잔잔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방파제 내양 쪽 모래가 발달한 곳이나 해변가, 그리고 해변에 자갈밭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원투 낚시로 머리 던지면 그곳은 이제 모래가 이어지거든요. 그런 환경이 주로 많이 서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포인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4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름 내내 포항 울진을 비롯해서 동해 남부권, 그리고 남해안 일대, 제주도를 포함해서 요 일대가 대부분 여름 가을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동해 한 중북부나 서해는 이제 보령권까지, 요 일대는요 시즌 좀 짧습니다. 그래서 한 6월부터 시작해서 한 9월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포인트가 서해 쪽에 보리멸이 잡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갔던 곳을 예를 들면은 이 보령의 죽도 보문섬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선착장이 있는데 그쪽에서 원투 낚시를 해도 보리멸이 많이 잡히죠. 주요 이제 활동 시간은 보리멸은 거의 주간성입니다. 아침에 해 뜰 때, 그리고 해 질 때, 이때 반짝 잡히고 한낮에도 잡힙니다. 그런데 얘네가 변수가 뭐냐면 해가 지고 나서도 한 8시, 9시 이때까지만 해도 잡히더라고요. 주야 가리지 않고 잡히는데 주로 주간에 잡힌다. 물때는 사실 크게 타지 않는데 수심은 이제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때 같은 경우도 물돌이 시간, 이제 정조 시간에서 초들물로 전환이 되거나 초서물로 전환될 때, 그때 좀 입질이 작고, 조류가 또 너무 빠르면은 채비 컨트롤이 좀 어렵습니다. 채비가 이렇게 막 떼고 굴러가는 그 정도의 사리미 때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보리멸 장비는 일반적인 원투 낚싯대, 생활 낚싯대입니다. 3호대에 길이는 한 4m에서 4.5m, 그리고 봉돌은 30호 정도 쓰기 때문에 4.5-30이라고 적혀있는 낚싯대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그 원투 낚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있죠, 그 묶음추 채비. 특히 아랫바늘은 자르지 마시고, 어차피 모래라서 밑걸림이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갯지렁에 따라서 쓰시면 되는데,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리멸을 마리수로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용 채비를 쓰시는 걸 권합니다. 요거는 이제 유튜브에 보리멸 채비라고 치면은 관련 콘텐츠가 나옵니다. 이건 제가 이제 특정 제품을 추천해 드릴게요. L형 천칭 30호 봉돌이라고 L형으로 이렇게 쇠로 된 거 있습니다. 거기 봉돌에 달린 건데 그거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시나즈리 12호 꼰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핀도레가 필요하고, 원투용 구슬인데 요거는 이제 그 원줄이 요 천칭 30호 봉돌이라고 하는 요 구멍을 막아주는 구슬인데요. 지름이 한 8mm, 1cm가 조금 안 되는 새끼 손톱만한 구슬 정도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보리멸 바늘을 다는데 다이와에서 나오는 시루기스 50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그 얇은 목줄에 바늘이 여러 개가 매달려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풀어서 이제 원하는 만큼 바늘을 이제 끊어 쓰는데, 목줄에 바늘이 이제 일정 간격으로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번에 3단 챕이죠. 한 3개 정도 바늘을 쭉 뽑아서 끊어 쓰시면 됩니다. 미끼는 청개비를 쓰는데, 청개지렁이를 바늘을 보면 보리멸이 작고 조금 길어요. 근데 이거보다 약간 더 길게 자르신 다음에 깨는데, 바늘 끝이 청개비를 통과해서 조금 바깥으로 노출되게끔 끼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잘 걸린다고 해요. 보통 이제 원투 낚시는 최대한 멀리 던지는 것이 유리한데 보리멸이 특히 그렇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멀리 던진 다음에 정렬을 하고 나면은 팽팽하게 원줄 좀 감아놓죠. 그 상태로 기다리기만 하는 낚시도 좋지만 해변까지 낚시할 때는 약간씩 이제 끌어줍니다. 멀리 던진 만큼 이제 탐색 범위가 그만큼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3, 4초에 한 바퀴 정도 이렇게 아주 천천히 끌어서 오다 보면은 입질에 들어오는데, 입질에 들어온다고 바로 챔질해서 걷어 올릴 게 아니라 매달린 상태로 계속 또 끌어줍니다. 그러면 2마리 달리고 3마리 매달리고 끌 때마다 조금씩 묵직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걸려서 올라오는 그런 낚시를 한다면 마리수에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 보리멸 같은 경우는 제철이 이제 산란 직전이죠. 6월에서 8월까지가 산란철이니까 그 직전인 4월에서 6월까지가 보통은 제철을 이제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보리멸 같은 경우는 산란철을 떠나서 기름이 많은 생선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산란철이라 특별히 더 많이 빠지고 그렇게 푸석해지는 그런 특징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5월부터 9월 사이 이때 많이 잡히기 때문에 이때 횟감으로 소비하시면 산란 여부와 관계없이 맛이 있는 생선입니다. 깔끔하고 쫄깃쫄깃 씹히는 맛으로 먹는 횟감으로 보시면 되겠고, 여름이니까 지금 물회로 많이 쓰고요. 또 초밥으로도 많이 쓰죠. 그리고 청보리멸 같은 경우는 좀 큰 게 잡히는데 그 같은 경우는 포만 뜨거나 아니면 내장 발라서 통째로 생선 가스를 이제 튀기듯이 통째로 튀겨서 먹는 것도 별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야영 낚시. 야영 낚시가 이르면 6월부터 시작해서 한 7, 8월이 가장 많이 이제 야영 낚시가 생겨지고 늦게까지는 한 10월까지도 합니다. 이제 보통 6월에서 8월 같은 경우는 더우니까 이 더위를 피해서 이제 밤에 낚시하자라는 취지로 발전이 된 것이 야영 낚시인데요. 일단은 방파제에서 텐트 치고 하는 낚시가 있고요. 보통 이제 갯바위로 많이 나가서 야영 낚시를 합니다. 주로 이제 지역이 그 남해 일대 해상국립공원을 제외한 이제 도서 지역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제가 주로 갔던 곳이 이제 매물도, 그 외에 경상남도권 쪽이죠. 욕지도, 국도, 거제도 앞에 있는 지심도, 가덕도, 여기서 야영 낚시가 많이 행해집니다. 일단 뭐니 해도 야영 낚시에서 가장 관건은 안전입니다. 두 번째가 체력 안배, 세 번째가 어종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인데요. 우선 안전을 위해서는 퇴로가 끊기거나 물에 잠기지 않는 다소 발판이 높은 그런 평평한 갯바위를 주로 선택을 해서 그런 데서 야영 낚시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각종 안전 장구류, 구명복을 비롯해서 갯바위 신발까지 이거 착용하는 건 기본이겠죠. 체력 안배는 일단은 그 해당 포인트의 특성에 따라서 공략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선장님이 어차피 알려주겠지만 이 자리는 뭐 밀물 때 유리하고 또는 썰물 때 많이 입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 입질이 들어오는 그때만 반짝 공략을 하고 나머지는 체력을 위해서 좀 씌워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보통 이 야영 낚시 패턴이 오후 한 3, 4시경부터 이제 갯바위에 진입을 해서 이제 해가 지고 밤을 꼴딱 셉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한 오전에 철수를 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무려 12시간 이상을 갯바위에서 보내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열대야까지 겹치면 그야말로 고되고 혹된 밤이 될 텐데 거기에 대비해서 온종일 낚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유리한 물때가 있으면 유리한 물때만 노리시고, 특히 간조에서 밀물로 돌아설 때 또는 만조에서 썰물로 돌아서는 요 물돌이와 초썰물, 초밀물 요때 이제 보통 입질이 많이 활발하기 때문에 요때를 이제 집중적으로 노려주시고, 입질이 조금 뜸하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낚싯대를 내려놓으시고 좀 쉬어가는 그런 체력 안배가 필요하고, 이제 해가 지고 나서도 한동안 입질이 들어오는 어종들이 있는가 하면은 한밤중에 물때가 맞아서 갑자기 떼거지로 확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그런 어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변갱이 고등어 이런 애들은 이제 밤에 많이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초저녁 있죠. 해가 지고 나서 한 2, 3시간, 또 해가 뜨기 직전인 한 2, 3시간, 요때 깜깜한 갯바위 가장자리에 바로 붙어서 들어온 애들이 있죠. 긴꼬리뱅에돔이라든지 참돔 이런 어종들도 깜깜할 때 노려볼만 하니까 그 배터리 전지를 충분히 챙기셔서 공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준비물이 이제 야영 낚시는 당연히 이제 쿨러가 있어야 되고요. 얼음이랑 물,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 치사를 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채소류하고 소스를 준비해서 물고기만 잡으면 바로 해떠서 회무침 먹을 수 있고, 여기에 또 냉면 요수를 부어서 물회를 말아 먹을 수도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오는 그런 팁도 있고요. 자, 그 외에 이제 뭐 편의점 음식이라든지 도시락 같은 것도 뒤참을 해야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모기 퇴치용 스프레이, 그다음에 UV 선크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모기가 굉장히 극성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밝은 계열의 옷을 입고 올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또 추가로 여분의 수건, 그리고 하계형 냉워머 있죠. 얼음을 적셔서 이렇게 뒤집어 쓰면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햇빛 가리개 필수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야영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져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가는 것. 그리고 치사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치사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그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갯바위를 시커멓게 태워 먹거나 산불이 날 그런 우려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치사를 하면서 정말로 많은 그 생활 쓰레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날씨 보는 법을 제가 소개해 드린다고 했는데, 날씨를 보는 루트는 굉장히 다양한데 요새는 또 어플도 많이 발달해서요.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어신 어플을 보시면 되겠고, 기상청을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기준을 어떻게 두냐면 갯바위 같은 경우는 파고 1.5m에서 2m 이상 넘어갔을 때, 그리고 풍속은 8에서 12m/s 요 기준을 두고 이게 넘어갈 경우에는 출조를 삼가하시는 것을 권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1.5에서 2m의 풍속이 8에서 12m/s라고 하더라도 섬의 특성과 그 갯바위 지형에 따라서 내릴 수 있는 자리가 분명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이제 아마 운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선사들이요. 하지만 이 이상 넘어가게 되면 힘들다. 그리고 선상낚시는 갯바위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해야 되는 게 주변이 다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고는 1.5m 이상, 그리고 풍속은 8m/s 이상일 경우에는 사실 출항을 할 수도 있지만, 출항이 된다고 하더라도 멀미 같은 것도 많이 유발될 수 있고, 전반적으로 조항도 그렇고 낚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출조를 좀 자제해 주실 것을 권고하고, 아무쪼록 우리가 이제 즐겁자고 하는 출조인데 낚시 환경이 이렇게 좀 위험하거나 불편하면은 이 재미가 반감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리 고기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8월달 안전 낚시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